안녕하세요. 소문난 부동산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한 자료는요, 신문 기사로 보는 앞으로 2022년도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신문 기사, 부동산 관련해서 신문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이런 신문 기사들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데이터화 되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그 부동산 필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영이 잘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사를 통해서 내용을 한번 숙지를 하시고 앞으로 2022년도 부동산 전망이 어떻게 될 건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예요. 자, 2030 패닉바잉도 뚝 커지는 하락 경고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패닉바잉이라는 단어 잘 알고 계신가요? 패닉바잉이라는 거는 이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 지금 당장이라도 사야 된다. 그러니까 까무러쳐서 이제 사야 된다. 뭐 이런 거를 이제 패닉바잉이라고 해요. 사실 이 패닉바잉이 나오게 된 단어가 사실 벼락거지라는 단어부터 먼저 봐야 되는데, 부동산 금액이 갑자기 급작스럽게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산 사람과 사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들 간의 금액 차이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아파트, 그러니까 주택 시장이 굉장히 크게 올라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순식간에 올라갔고 자산 규모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근데 사지 않고 전월세로 있던 사람들은 가만히 있다가 그냥 벼락거지가 된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한다? 패닉바잉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패닉바잉이 굉장히 2030한테 굉장히 이게 많이들 이제 아파트를 매입을 할 수 있는 그 계기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어찌됐건 간에 뭐 벼락거지가 된다는 거, 지금 아니면 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무조건 사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아파트의 이제 금액을 이 사람들이 좀 이끌어줬어요. 자, 그런데 기사 내용을 보면 패닉바잉도 뚝 커지는 하락 경고음이라고 하죠. 자, 한번 기사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가 처가에 손 벌리는 것은 물론 사내 대출까지 끌어오고 청약 통장도 깨면서 샀는데 집값이 떨어졌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잠이 안 온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투자했는데 금액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잠이 안 와요. 맞습니다. 자,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하락 반전 경고음이 커져가는 가운데 올해 아파트 패닉바잉에 나섰던 2030 세력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대출 규제 강화와 금리 인상 등의 정부의 강력한 돈줄 제기로 구매 여력이 줄어들면서 이들의 아파트 매입 열풍도 한풀 꺾이며 올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자, 이제 사실상 이제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뭐를 쥐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대출을 쥐기 시작하면서 구매할 여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풀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2030 같은 경우도 지금 아파트에 대한 어떤 투자에 대한 어떤 열망이 굉장히 많이 사그러들고 있다, 뭐 그런 기사로 시작을 하네요. 자, 두 번째 기사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거는 최소 2번은 금리 인상, 내년엔 더 세다. 영끌족 집 내놓을까? 자, 영끌족 나오는데, 영끌족이라는 건 영혼까지 끌어내서 아파트를 샀다, 주택을 샀다, 부동산 투자를 샀다, 이런 내용의 약자입니다. 자, 영끌족 집 내놓을까? 자,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이 시작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12월 달 FOMC 미국 연준 3차례 금리 인상은 예고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한국은행, 한은도 2, 3차례 정도 올릴 듯 예상을 보고 있죠.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도 최고 6% 시간 문제로 남아있고요. 차주 이자 부담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영끌족이 집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영혼까지 끌어내서 집을 샀는데 왜 집을 내놓을까요? 한번 내용을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예상대로 하느니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고 하면 영끌족, 영혼까지 끌어내서 주택을 샀던 사람들의 이자 부담은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주담대 금리의 연 6%, 신용대출 금리 연 5% 돌파는 시간 문제고요. 지금도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최고 연 5%대로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 얘가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해하기 쉬운 내용인데요. 가령 지난 8월 3억에 주택담보대출을 30년 만기 4%로 빌린 차주는 월 143만 원을 부담하면 되지만 금리가 6%가 이제 육박할 경우에는 차주는 월 180만 원을 부담하게 돼요. 자, 이거를 한번 우리 현실 세계랑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부모님들이 어떤 금액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는 이상 자기가 벌어서, 그러니까 부부가 자기들이 벌어서 주택을 사는 경우엔 대부분 30년짜리 써요. 30년 만기짜리 만기를 씁니다. 근데 자, 이런 사람들이 일단 제 친구들이 지금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뭐 LG, 현대, 뭐 삼성 이렇게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의 지금 직급들이 대부분 과장, 차장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월에 최소 450에서 세금을 떼고 해요. 친구들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이게 맞을 겁니다. 450에서 많게는 500만원 좀 넘게까지 이렇게 받고 있어요. 세금 떼고 월급만요. 자, 그렇다고 하면 금리가 6%대까지 육박할 경우에는 월 180만원을 내야 돼요. 거기다가 생활비 얼마 정도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뭐 정말 아껴 써서 정말 쓸 거 안 쓰고 정말 힘들게 써서 200만원 쓴다고 합니다. 자, 그럼 380만원이죠. 약 400만원 정도 돼요. 400만원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기업 과장 차장들이 450에서 500까지 받는다고 했는데 450만원을 기준으로 둘게요. 자, 그렇다고 하면 고정비만 400만원이 나가는 거예요. 50만원 가지고 저축도 해야 되고 뭐 보험도 넣고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끌 쪽들이 영혼까지 끌어내서 집 산 사람들이 이거를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시장에 내던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기사를 지금 내놓는 건데요. 실제적으로 이게 정말 이럴 가능성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금액이 많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투자로 이제 한 채 정도, 자기가 사는 집 말고 한 채 정도 더 매입한 사람들도 있고 한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제 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이제 또 내야 되는 재산세, 뭐 종부세 이런 것들을 버텨내지 못하고 결국엔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기사입니다. 근데 이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내용이기 때문에 서울 지역은 모르겠어요. 서울 지역에는 아파트를 매입하신 분들이 자기가 돈 벌어서 사는 케이스가 거의 없기 때문에 증여 아니면은 뭐 편법으로도 뭐 많이 매입을 하고 부모님들이 대부분 도와주시죠. 하지만 지방인 경우에는 거의 다 대다수들이 자기가 대출을 받아서 사는 케이스가 많긴 해요. 물론 부모님이 좀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급을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를 시사하는 그런 기사죠. 그럼 다음 기사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기사는 이제 부동산 중개업자 분을 방문을 해서 내놓은 이제 쓴 기사인데요. 20년차 중개사 하소연을 했죠. 아파트 거래 줄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다고 합니다. 중개사는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확연히 분위기가 달라졌다. 15억 넘는 강남 이하 현금으로 산다지만 여기는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대출이 어려우니 누가 살 수 있겠나? 요새는 전화 한 통 못 받는 날도 많다라고 토로를 하죠. 이 내용을 여러분들 조금 아셔야 되는데 되게 재미난 내용입니다. 자, 10억 넘는 강남이야 현금으로 산다 하지만 여러분, 현금으로 지금 아파트를 제일 많이 사는 지역이 있어요. 어느 지역이냐면 강남 3구예요. 강남, 서초, 송파 이렇게 하고 용산, 그리고 여의도 아파트 금액이 굉장히 비싼 지역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이분들은 대부분 아파트 대출이 막히면 그냥 현금으로 사버립니다. 이런 지역들이 현금 거래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에요. 이런 지역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대출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실 매입하기 되게 힘들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못 막아놓다 보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매입을 하고 싶어도 아파트 매입이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많은 분들이 이제 아파트 사는 걸 포기하게 되죠. 그래서
종부세와 이제 재산세 때문에 이번에 한번 두들겨 맞았죠. 이제 다음 연도에 한번 더 두들겨 맞으면 또 매도 물량이 좀 나올 건데, 그거를 받아줄 수 있는 매수 세력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대출을 일으켜야 돼요. 근데 대출을 일으켜야 대출을 막아버리니까 이걸 받아줄 물량이 없는 거죠. 앞으로 나오는 물량들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은 이렇게 매수세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이제, 그리고 공급은 그동안 없었다가 앞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공급이 점점 많아지는 그런 케이스로 간다는 내용인데요. 지금 여기 앞에서 보신 이 세 가지 기사가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시장이 그러니까 매수세가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내용을 지금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자, 2022년 부동산은 그러면 조정장이에요? 하락장인가? 뭐